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 비상사태 인식 제로. 제발 전략 갖고 움직여라. 아유,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더 외국 갔다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에 대해서. 우리는 글쎄요. 너무 막 답답해만 했거든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느낀 거. 아니 일단 뭐 이제 뭐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를 네.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나경원 대표가 협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내에서 부결을 됐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는 국회로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금 급한 건 여당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더 버티고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지 지금 국회 들어설 때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한국당의 비상인계 뭐 여러분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했죠. 그래서 관련 의원들을 지금 소환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에 그래서 법원에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5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선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발발 떨고 있을 겁니다. 왜? 일단 기소를 하면요. 검찰은 누구한테 지금 장악이 돼 있잖아요. 윤석열 치하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 기소해버려 라고 하면 기소되는 순간 법정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이상 받는다? 선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왜 합의를 해 줬는지 세게 여당한테 야 고소 고발 취하해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만만히 그냥 합의하고 들어가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코스모스님께서 이 민노총의 횡포, 폐악은 DJ 때부터 시작한 거다 이랬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정말 모태 보수란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김정은이 일개 국장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로 폐악 수준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문재인은 가만히 있냐? 그리고 이게 정말 온 국민의 수치고 창피다 이랬더니 핵이 있잖아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 횡포를 휘두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DJ가 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정은한테 아버지인 김정일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언더머니 5천억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핵에 자금이 돼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저런 폐악질을 하게 한대. 그거는 정말 저는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당의 이제 비상사태 인식이 제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후 그 다음에 앞뒤, 이 배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팩트에 대해서 그 속내가 어떤지, 원인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숙명여대 가서 자기 아들 자랑이나 하고 있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 환경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좌파 환경이 뭐 좌파들이 너무 득실거려서 나중에 사실은요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언론 환경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든 것이 이 적에게 포위된 것 같은 이런 환경이라는 거. 아니 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토익이 뭐 이러면서 가짜 자랑하다가 또 그것이 오히려 점수가 더 토익 800점이 안 된 사람이 925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KT 들어간 게 또 뭐 그렇게 자랑이에요.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은 뭐 사법고시도 떡떡 붙고 연대법도 나왔으면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시 준비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일반 사람들이 다 모르냐고요. 딱 보면은 비디오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철없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 전후 없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 아들 자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대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이 제로다. 이제 저희들이 이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게 지금 이제 얼마 전 뭐 당원들이 뭐 노출, 뭐 웅덩이를 노출해가지고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사실
논란은 될 수는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무슨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옷을 내린 걸 착각하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패티코트 같은 걸 그렇죠. 입은 거죠. 입고 이제 네.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웃기려고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흉내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요. 트집을 잡히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그 분위기 내에서는 뭐 별일 없은 걸 느끼지만은 또 언론이란 게 언론 한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루 종일 실시간 무슨 검색어 1위에 그게 오르고 그렇게 구설수에 오를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이 제로다.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잘못하다가 내년 선거 집니다. 사실 뭐 한국당 인사들 만나면요. 다 저쪽이 잘못하니까 경제의 엉망이니까 선거 이겨.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희망적 소망적 사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현재 여당은 각종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카드 뿌릴 수가 있습니다. 돈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트집 안 잡히고 그러면서 강하게 색깔을 내보여야 되는데 색깔도 못 내보이고 그렇다면 또 이리저리 채이고 이리저리 논란거리 희화된다는 거 이건 피해야 되는데 정당이요 한번 희화되면은 계속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열성 지지자들 전부 사라지는 거고 그 정당은 계속 언론에 의해서 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정말 한국당 의원들이 순국하는 마음으로 구국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내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완승할 수 있는 딱 하나 방법 뭔지 아십니까? 현역 의원들 전부 불출마 선언해 보세요. 그럼 완승합니다.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홍성걸 교수님도 그 얘기했죠. 현역 의원 100% 네. 불출마 선언해라. 그다음에 그러면요, 전 네. 진짜 그러면 과반 분명히 얻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도덕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재정 상태를 이런 문제라도 깨알같이 밝혀라. 맞습니다. 이 돈 문제만 깨끗하게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증거입니다. 그만큼 돈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는 차떼기 당의 전신이라는 것부터 해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번에 이른바 이제 그 퍼포먼스 문제가 크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도플갱어로 이렇게 평행이론으로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당에 이제 한나라당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의 그 경제를 빗대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연극을 한 게 있었어요. 마당극 형식으로. 그러면 연극이라는 건 다 욕지거리하고 마당극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자들이 다 좋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떻게 쫙 흐르고 나니까 작전이 들어온 거예요. 오마이뉴스에서 욕설로 노무현을 뭐 까버린 뭐 정신없는 이러니까 쫙 분위기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막 재밌다고 했던 원희룡 의원이 얼마 있다가는 또 기자들한테 나도 보기 부끄러웠다. 이래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이제 퍼포먼스보다 퍼포먼스 하는 거 저 뭐라고 안 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비장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주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뭡니까? 이게 초상집이에요. 뭐 결혼식 하는 잔치집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초상집에 맞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이제 이 파리에 무슨 쇼 같은 거 할 때 무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탁 걷어해가지고 이렇게 패티코트 같은 긴 바지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보여준 건데 그거는요 좋은 자리 관광객들 앞에서 또 하는 거지 웬만큼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이렇게 힘든 정말 비상사태 당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문제가 있다. 그건 뭐 안영환 원장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정말 비상사태에서 비상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요. 한국당 의원들 사실 특히 뭐 영남이나 이런데 뭐 안전한 지역의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매우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상관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서 시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지역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상가집 가는 것이 경선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 당선도 중요하니까. 내년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출근길에 인사하고 저녁에 상가 가는 게 더 나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평화시에도 국회의원은 그것이 국회의원 일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더더욱다 아닙니다. 네, 마시멜로님이 그 쇼는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던 게 더 문제다. 왜? 감동을 주지 못하고 동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윤미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황교안 대표가 점잖고 부드러워서 지지를 했었는데 황교안 나경원 체제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물론 뭐 이제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현재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좀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광화문에서 그냥 농성을 하니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국 다니면서 무슨 여대 가가지고 무슨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그건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거고요. 대선 후보들 지금은 강한 정말 맞서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부여했던 것은 투쟁할 수 있는 권리밖에 안 줬습니다. 투쟁할 수 있는 권리밖에 안 줬어요. 지금 투쟁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최소한 올 여름은 그렇습니다. 올 가을 돼서 정기국회에 가면 이제 국정감사하고 할 때는 그때는 국회에 들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 하반기는 투쟁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에어컨 켜진 데 가서 할 그런 때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아들 자랑 할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오원영님께서 참 걱정이다 이러면서 오죽하면은 민주당에서 참 우리 야당 보겠다고 얘기했겠느냐. 네, 이게 네, 최대의 치욕인데요. 또 SD 신님께서 그러면은 실세는 김무성 아니냐. 우리 둘이 김무성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도 실세다 이러는데 그분 실세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해하시니까.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그분의 경우는 일종의 이 탄핵의 세력에 뭐 앞장섰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고 아주 이 개인적으로도 심기도 좀 안 좋은 그냥 축 처진 상태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예. 연락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당내에서 그렇게 방금 이렇게 네, 궁금하신 건 우리가 또 답을 드리는 것도 누굽니까? 좋죠. 황교안 대표의 막후에 김무성 대표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의 얼굴 마담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백전님이 우리 공화당도 보수다. 거시적으로 껴안아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공화당이건 뭐건 간에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바른 힘 미래당이건 합쳐야 간에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선거 집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국당이 좋아서 우리 네. 공화당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 선거는 우리가 진보 좌파애들 꺾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합쳐야 된다.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선거 때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박원순하고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억 피부과가 그때 쫙 돌아가지고, 나경원 의원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랬어요. 박원순보단 그래도 나경원이 낫습니다. 1억 근처 네. 잘 아는데 네. 정말 나경원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진짜 그렇죠.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막 했는데 거기에 딱 많은 분들이 이제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네. 박원순보다는 나경원이 낫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나은 겁니다. 이 선거라는 게 참 불행해가지고요. 이 세컨드 베스트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선거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선거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보수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구도 정리를 하는 거, 구획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